네, 안녕하세요. 성공을 만드는 남자 성공 셰프입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받고 있죠. 이번에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좀 제재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숨어 있는 의도들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미중 패권 싸움이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장기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계속해서 좀 더 이어가지는 부분들이 길어질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새우가 되어 있어요. 등 터지고 있죠. 미중 패권 다툼이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마치 패싸움과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미파냐 친중파냐 이런 부분들이 좀 갈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훨씬 강대국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 친중 국가, 친중 성향을 갖고 있던 국가들, 미국의 손을 놓아버린 그런 국가들은 지금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국가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또 언제 화약고가 될지 모를 이란, 그리고 이제 터키도 역시 미국의 요청을 좀 거절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필리핀 마찬가지, 파키스탄 이런 국가들, 뭐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전 대통령 부분들이 미국이 아닌 중국을 잘못 선택했다가 수렁 속에 깊이 빠져든 그런 사례가 좀 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국제적인 결제가 위안화가 사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도 이란산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달러의 패권이 상당히 위협받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미국으로 하여금 상당히 그죠? 빡치게 하는 그런 사항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제조 2025를 걸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될 만한 것들은 첨단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중국을 지금 밟아놓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미국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영역의 바깥으로 금방 넘어가 버릴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당장 중국에 대한 그런 제재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이런 제조 2025 그런 성과들을 좀 맡아내려면 중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산 제품들이 아주 안 좋았다가 지금은 상당히 질이 좋아졌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는 중국을 넘볼 수 있는 국가가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은 계속해서 첨단 산업 이러한 부분들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자체 기술만으로 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오는 것, 사버리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 쌍용차 같은 경우들에서 자동차 기술도 상당히 많이 뺏어갔고,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유출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지금 열받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나 이런 첨단 산업들에 대한 그런 기술 유출이나 또 혼 인력들을 자꾸 빼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국에서 일을 했었던 그런 중국인들 있죠. 미국에서 일을 했던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도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만큼의 엄청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가장 가까우면서도 반도체 뭐 1위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가장 노리는, 그래서 한국 기업 자체를 아예 인수하려고, 반도체 회사들을 인수하려고 노력도 상당히 많이 했었죠. 최근에 이제 대만 회사들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과 부딪히면서 일단은 푸젠진화 같은 그런 회사들, 그죠? 좀 막혀있던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중국으로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행보들을 할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존에서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사항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있죠. 자, 미국은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인들, 서양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개인주의잖아요. 가족주의, 개인주의 뭐 이런 부분들인데, 철저하게 미국은 미국만이 최우선이에요.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 미국이 이익을 갖고 가기 위해서 우방들을 이용해 먹는 거지, 이것은 너랑 나랑 친구야, 내가 의리 지킬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충분히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우방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과거에 지금도 막 그냥 아베 보세요. 아베 그냥 트럼프 하면 껌뻑 죽고 막 어떻게든 막 하고 막 대접하려 그러고 골프 치다가 몸개그 해주고 과당쇼 해주고 그냥 아주 개망신 당해도 트럼프만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런 일본인데 그 전부터 꾸준하게 우방이었지만 일본 역시 미국에 팽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프라자 합의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관련된 합의 부분들에서도 상당히 일본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팽을 당한다. 얼마든지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사람도 오늘의 친구가 내일은 바로 적이 되고 또 어제 적이 오늘 또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특별히 중요한 건 내 편이 될 수 없다면 무조건 적이야. 내가 가질 수 없으면 아무도 못 가져. 내지는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다 죽여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참으로 애매해요. 그럼 이건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지금 친미인지 친중인지 그죠?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뭐 친미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또 친중도 적절한 어떤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텐데 지금 성향 약간 이제 저울로 정확하게 잰다라고 친다면 지금 친중 친북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거 봐라, 이거 우리가 우방이라고 지금 뭐 이래저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참 눈치도 없고 가만 보니까 더럽게 말도 안 듣고 근데 대북 제재 하는데 이거 자꾸 오히려 지금 같이 앞장서서 맨 앞에 서서 지금 대북 제재에 우선적으로 서야 될 대한민국이 이거 오히려 막 몰래 위반을 하고 막 좀 눈에 가시적인 행동들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야 하웨이 제재하자 딱 했는데 일본 제일 먼저 오케이 그 다음에 영국 이런 기업들이 동참을 했는데 한국은 이건 정부 차원에서 할 거 아니죠. 기업들한테 알아서 맡기겠습니다. 그랬더니 LG U+에서 5 장비 그죠? 하웨이 거 딱 해버리고 등등등 하니까 이거 봐라 좀 말 더럽게 안 듣네. 이제 미국 입장에서 철저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과 뭐 지난달 말에 6월 한 25일경이었나요? 남중국해에 한국 군함을 파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또 이제 거절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미국 눈에서는 조금 눈에 가시였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필이면은 그죠? 하필이면은 지금 미국 사람들, 미국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가족주의적인 영화 내지는 그 어벤져스 같은 영화들도 히어로 영화들 상당히 좋아해요. 그럼 이제 거기서 힘 있는 자들은 자기가 다 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배트맨 보세요. 배트맨 엄청난 가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애인데 거기서 왜 굳이 지가 악당들하고 쳐 싸우고 다치고 막 이거 뭐 하려고 합니까? 그죠? 어쨌든 힘 있는 자들이 영웅이 되고 싶어요. 스타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언맨도. 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가 지금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 쇼도 해야 되고 이번에 DMZ 와가지고 김정은 만나자 그러고는 탁 만나잖아요. 수행 뭐 이렇게도 없이. 그러는 것처럼 상당한 정치 쇼가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고 자기가 영웅이 돼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니라 힐러리가 됐다 하더라도요. 오바마 정부에서 힐러리가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미쳤는데 그 중에 하나 가장 최고로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중국에 대한 견제예요. 그러니까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아마 미국은 지금의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우선주의나 강한 미국에 대한 어필은 지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서요. 일본이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무슨 소리가 왔다 갔을까 싶을 정도 약간 의심적인 부분에서의 무역제재 요게 나왔습니다. 아마도 뒤에는 숨은 꼼수가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단순히 이게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보복일까?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좀 꽤나 이전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준비를 좀 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때마침 참의원 선거에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 공략, 요걸 이제 반일 감정을 상당히 언론들도 막 불러일으키고 있고, 지금 뭐 불매 운동 일어나고 있고, 그죠? 막 그러다 보니까 일본 문구 안 쓸 거야, 불매 운동 일어나 가지고 우리나라 모나미, 예? 주가가 막 상한가 가고 막 이러잖아요. 또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것도, 그죠? 반일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는데 히트칠 거야, 이런 부분들. 옛날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또 한번 그런 식으로 또 부각받은 적이 있었었죠. 전지현 씨의 멋진 연기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일본이 왜 하필 이 G20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이런 사항들을 벌렸을까라고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거기에는 숨은 꼼수가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좀 이제 비과서 좀 생각을 해보죠. 과연 일본이 단독적으로 이걸 결정을 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에선 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 북한을 이제 이렇게 견제하거나 또 중국을 견제한, 특히 이제 중국이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한국에다가 사드도 배치해보고 뭣도 해보고 지금 모르고 있는데, 자꾸 이게 핀트가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직접 자기가 우방 국가고 뭐 지금 주한미군도 와 있고 뭐 이런 관계에서 한국 자체를 먼저 본인들이, 미국이 막 제재를 할 만한 명분은 좀 부족해요. 예, 그런 중국만큼 어떻게 할 만한 명분은 부족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하기엔 좀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얘를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보게 아베, 아이고 형님 왜 그러십니까? 동생이 좀 손 좀 봐봐. 내가 좀 직접 하긴 그렇고, 자네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해봐갖고 명분 좋잖아. 이러저래 이렇게 옛날부터 막 삐걱 됐잖아. 한번 그거 한번 요번에 한번 터뜨려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이고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예. 지난번에 과장쇼라도 또 할까요? 쇼. 얼마나 그 꼬봉 짓을 잘해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이게 그냥 무턱대고 억지일 것 같지는 않고 합리적 의심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분명히 무언가가 사전에 이야기들을 미국 쪽에서의 부분들, 특히 이제 트럼프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지금 뭐 우방이고 뭐가 있어, 그냥 확 밟으면 밟아, 이런 부분들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만약에 미국이 한국에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일본을 통해서 나오는 경제 제재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단순한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여기서 만약에 이제 둘이 막 티격태격 싸우고 있어. 한국과 일본이 막 반한 감정, 반일 감정 막 이렇게 세워지면서 막 국민들도 불매 운동하고 막 뭔가가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막 한국에 뭐 일본 차 보이면 막 침 뱉고 막 뭐 조금 막 기스내기도 하고 못으로 긁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 중국은 아주 대놓고 막 부식을 했었잖아요. 이게 좀 심각해지려고 할 때 짜잔 하고 트럼프가, 자, 니들 왜 싸우니? 그리 싸우지 마라. 자, 내가 중재해 줄게.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고 하면서 뭔가가 모양새가, 역시 미국은 그죠? 경찰 국가구나. 내지는 뭐 이렇게 힘이 있어서 뭔가를 잘 조정해 주는 그런 영웅이 되고 싶은 부분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노선을 잘 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거는 경제적인 전쟁, 경제적 문제로만 해석을 하고 볼 게 아니라, 물론 늘 이제 이런 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대비는 해야죠. 하지만 이게 아무리 1조 원씩의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정치적 부분들이랄지 혹은 더 강대국들, 또 이제 우리는 이제 4대 강국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대로 중국을 압박하고 또 대북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이제 수족처럼 쓰고 싶은 거죠. 일본도 한국도 뭐 그 외의
기타 국가들도. 그래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 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힘을 좀 축적시키고 맞서 싸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쪽으로, 이거는 거의 판갈리기 패거리 싸움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고, 이번 G20에서도 뭐 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명한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제적 공격을 이용한 이 정치적 의도를 파악하자. 그래서 경제적인 해법을 필요하는 경제적인 해법을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1, 2년 안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오래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비롯해서 오늘 뭐 반도체 장비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기업들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먼저 생각을 해서 우선은 우리 그죠? 언발의 오줌 누기가 아닌 일단은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은 좀 끄고 그 다음에 근본적인 경제적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들도 마련을 해가면서 현명하게 좀 풀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친미, 친중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너 어느 편이니?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빨리 노선을 정해라. 뭐 이런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 쪽이 더 힘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우리나라가 더 힘이 많았다면, 힘이 셌다면 좀 좋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과 한배 압박을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같이 얻어맞으면요, 중국은 한 멍들고 끝날 수 있어요. 중국은 그냥 눈팅 밤팅이 되고 이제 끝날 수 있는데 한국은요, 뼈가 부러집니다. 내장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다시 이 재기에 불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괜히 둘이 쳐 싸우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쳐 싸우냐? 그죠? 그죠? 왜 니들끼리 싸우는데 왜 나를 갖고 싸워? 나를 왜 사이에 두고 막 이렇게 막 싸우는데 막 자꾸 내가 맞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속히 해결 됐으면 좋겠고, 뭐 또 우리 정부에서 나름 또 똑똑하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잘 해결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만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주식시장이나 이런 경제적 상황들이 좀 기울기 시작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관점, 요게 해결돼야 될 것이고, 근본적인 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라기보다는 미중 간의 패권 싸움 자체가 마무리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서열 정리가 되어야만 한국에도 좀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기 전에 일단 당장의 공격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만 아마도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은 좀 멈출 것이다. 그래야 다시 한번 큰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본다거나 어쨌건 안정적인 상승세 부분들을 보여지려면 그러한 정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저의 개인적 의견 말씀드렸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